전쟁으로 손가락을 다친 피아니스트가 있었다. 걸 잃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그는 낯선 땅에서 피아노 앞에 다시 앉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세계를 울린 연주를 남기는데 그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기까지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일리아 로마넨코라고 합니다. 한때 유럽 언론은 저를 동유럽의 쇼팽이라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두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태어났습니다. 음악은 제게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트럼펫 연주자였고 어머니는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음악과 함께였고 3살 무렵 처음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얹었던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의 감촉 소리, 엄마의 웃음. 그건 마치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처음 알게 된 순간 같았습니다. 제 삶은 피아노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7살에 첫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12살에 우크라이나 청소년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폴란드, 체코, 독일 등지에서 연주했습니다. 20살에는 베를린 피라모니올에서 연주했고 23살 저는 생애 처음으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본선 진출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지 음악 경력의 이정표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의 꿈이자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2022년 2월 24일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연습을 마치고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 4시 17분 갑작스런 굉음에 눈이 떠졌고 창밖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전쟁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휴대폰 알림으로 날아들었고 그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키이우 외곽에서 시작되었고 몇 시간 후에는 제가 살던 동네까지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는 피아노와 악보들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음반지만 챙긴 채 임시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집이 마지막으로 보는 키이우가 될 줄 몰랐습니다. 대피 중이던 폐건물에서 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옥상에서 무너진 잔해가 저를 덮쳤고 그로 인해 오른손 중지와 약지에 외상을 입고 이후엔 트라우마성 손떨림이 시작됐습니다. 이 손은 그토록 많은 무대를 만들어냈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 손끝의 감각을 빼앗았고 더는 피아노를 칠 수 없다는 사실을 제 몸이 먼저 알아버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로 넘어갔습니다. 난민 등록을 하고 임시 숙소를 배정받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단지 숨을 쉬는 행위일 뿐 삶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렀고 피아노가 없는 하루는 저라는 존재가 없는 하루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NGO 자원봉사자로부터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과거 연주 영상을 보고 한국 정부와 협력 중인 우크라이나 예술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당신의 음악이 거기서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완전히 낯선 나라였습니다. 아시아, 한국, K-드라마, K-팝.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만 떠돌 뿐 그 나라에 발을 디딜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속에 묘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혹시 거기서 다시 연주할 수 있을까? 저는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생존이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연주하기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2023년 3월 2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자동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차갑고 푸르렀고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드는 공기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건 처음으로 숨을 쉬고 있다고 느낀 공기였습니다. 입국장에는 NGO 소속 자원봉사자 장유진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팔을 벌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리아 씨, 정말 잘 오셨어요. 여긴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조차 없었던 전쟁 속에서 그녀의 말은 제게 두 번째 생일과도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NGO에서 마련해준 대전의 임시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유진 씨는 방에 전기장판을 깔아주며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여기서는 쉬어가도 돼요. 한국에서의 첫날을 환영합니다. 그날 밤 저는 전기장판 위에서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포성도 사이렌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도 없는 곳. 처음으로 전쟁이 없는 하늘 아래에서 저는 가슴 깊이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는 여전히 저에게 너무 먼 존재였습니다. 손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두려움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저는 피아니스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마음속에서 저를 갉아먹는 목소리들이 제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리아 씨, 혹시 서울에 있는 연습실 가보실래요? 그냥 보기만 해도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진짜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후 삶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작지만 중요한 만남들이 하나씩 이어지면서 저 안의 묵은 상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도착하고 첫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의 인사에도 웃음 한 줄 제대로 짓지 못했고 밤이면 여전히 포성 대신 비가 오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유진 씨는 늘 곁에 있어 주셨고 제가 말없이 피아노 연습 영상을 보며 눈물을 훔칠 때도 그저 조용히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일리아 씨, 음악 얘기 한 번만 들어볼까요? 그러면서 그녀는 제 손을 잡고 피아노 영상 몇 개를 틀어 보여주셨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손이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는 제가 있었고, 하지만 하나하나에 절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음표 뒤에 숨은 당신의 고통이 들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떨어지던 눈물이 멈췄습니다. 제 안에 감춰둔 자존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흔들렸기 때문이죠. 그 후 유진 씨는 저를 서울에 있는 작은 연습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연습실은 유리창이 크고 햇볕이 따사로웠으며 벽 한쪽엔 쇼팽, 바흐, 리스트의 악보가 꽂혀 있었고 피아노는 말끔하게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던 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손가락은 아직 온전치 않았고 떨림은 여전했지만 한 음만이라도 한마디만이라도 소리를 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첫 터치는 작았고 음정도 흐트러져 있었으며 박자의 안정감은커녕 손가락이 달려나가는 걸 잡는 일도 고되었죠. 하지만 하나를 완성하는 순간 저는 그것이 다시 살아가는 느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연습실에서 저는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어요. 떨리는 손가락을 달래며 손가락이 기억하던 감각을 되살리려 가사 작업하듯 반복했고
피아노 앞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는 제 체력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유진 씨가 조심스레 제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쇼팽 콩쿠르 같은 국제 무대에 한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어요. 그 제안은 제게 큰 충격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국적을 바꾼다는 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었고 정체성을 다시 쓰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전쟁이 이미 저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고 손가락이 다치고 악보가 먼지 속에 묻힌 그 순간부터 저는 살아남는 존재 이상이 되기를 포기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려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의 따뜻함, 기회가 다시 피아노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가능성. 그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국적으로 귀화 절차를 밟기 위한 서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은 난민증명서, 예술활동 이력, 건강증명 등이었고 저의 손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도 필요했습니다. 의료센터에서 손의 떨림이 전쟁 후유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게 제 꿈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았어요. 서류는 복잡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진 씨, NGO 스태프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예술가분들. 그들은 제게 한국인은 아니지만 우리 안의 음악인이라며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서류 제출 전에 저는 연습실에서 쇼팽의 밤의 왈츠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리며 음이 삐뚤어지면 괜찮다. 이건 당신의 이야기다. 누군가 들어주기 전에 당신이 먼저 혼자 들려주는 것.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의 부정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제 이름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이 붙는 것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건 학위증이거나 여권이거나 또는 제 손끝에서 흐르는 소리처럼 자연스러운 증표가 되었습니다. 국적 취득 후 저에게 첫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대표로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본선 예선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 전에는 예선에 참가할 수조차 없었던 자격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선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 대표로 사진도 찍고 심사위원들에게 보내는 영상도 녹화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전했습니다. 떨리는 손, 한 음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손끝이 잃었던 꿈을 노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건반 위에 올라섰습니다. 지원서가 통과되었다는 통보가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로 울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합격 통보가 아니라 절망 속에 있던 제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준비 기간 속에서 제 안에 또 하나의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책임감이었어요. 제 앞에 제 자신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저를 도와준 사람들, 제 꿈을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믿음 앞에 저는 부끄럽지 않은 연주를 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선 전 마지막 리허설 날 밤, 저는 작은 연습실에서 쇼팽의 연습곡 중 하나를 연주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음표 하나를 위해 살았고 이 멜로디 하나를 위해 버텨왔습니다. 이 피아노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밤 손끝이 떨리던 것은 여전했지만 그 떨림이 고통만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저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념품이라 여겨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두 번째 막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다시 건반 앞에 서는 것,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대한민국 대표로 걷는 것.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작은 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파트 3. 전 연주할 수 없었던 밤, 다시 시작된 소리. 약 3,700자. 2024년 7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예선을 위해,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대를 위해 그토록 다시 서고 싶었던 그 무대 앞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날 때 유진 씨는 마치 가족처럼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대표 일리아 로마넨코잖아요. 자신 있으시죠? 그녀는 그렇게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저의 마음속은 폭풍전야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한 날 밤, 호텔방에서 짐을 풀며 피아노 연습 영상을 다시 틀어보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흔들리는 박자, 그러나 진심이 담긴 눈빛. 그리고 불현듯 전쟁 당시 무너진 콘서트홀 잔해 속에서 울부짖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늘 두 개의 무대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폭격으로 무너진 피아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제가 서야 할 무대. 저는 그 두 세계의 교차점에 서 있었고, 지금 이 순간 과거의 고통을 연주에 담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아직도 제 손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리허설 전날 밤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던 호텔의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연습 도중 정전이 발생해 디지털 피아노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꺼진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다시 전쟁 속 정전과 공포의 감각을 느껴버렸고 숨이 막히듯 방 안구석으로 물러나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공황이 아니었습니다. 트라우마가 현실을 덮쳐온 순간이었고 나는 이 무대에 서면 안 된다고 생각해버렸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내 손은 아직 완벽하지 않고 한국의 이름으로 연주하기엔 부끄럽다. 그렇게 저는 밤새 무릎을 꿇은 채 방 안에서 피아노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대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의 답장은 단 2줄이었습니다. 당신이 무대에 서야 하는 이유는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완벽한 연주자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사실 지금의 저는 전쟁을 견디고 삶을 견디고 하나로 울음을 참아온 인간이자 연주자였습니다. 그 진실을 마주한 순간 저는 손가락의 떨림도 지난날의 고통도 모두 제 연주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무대 당일 리허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대는 조용했고 심사위원석에는 세계적인 거장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저는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쇼팽 녹턴 시단조. 이 곡은 제가 어릴 적 어머니에게 처음 들려주었던 곡이었고 동시에 전쟁 직전 마지막으로 연습했던 곡이기도 했습니다. 첫 음을 눌렀을 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떨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이 무대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연주 도중 한 음이 삐끗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건 삶의 흔적이었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처럼 음악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마지막 건반을 눌렀을 때 저는 손을 떼지 못한 채 몇 초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관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눈물을 닦고 있었고 조용한 박수 소리가 무대를 울렸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리던 유진 씨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일리아 씨,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 감히 말해도 될까요? 오늘 한국이 자랑스러워할 피아니스트가 그 무대에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 덕분에 저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창문을 열고 폴란드의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피아노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떨림은 있었지만 그 떨림마저 음악의 일부로 녹아들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트 4. 결 무대가 준 것, 한국이 남겨준 것. 약 3,700자. 바르샤바에서의 무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의 복권 같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 이후에 찾아온 일상은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콩쿠르 본선 결과는 1위 없는 공동 2위.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순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다시 무대에 올랐고 연주를 끝냈으며 그 무대에서 살아있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대를 마친 다음 날 한국 언론에서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한국 국적 피아니스트 일리아 로마넨코, 쇼팽 콩쿠르에서 감동의 연주. 전쟁을 견딘 손가락, 한국에서 다시 울리다. 짧은 기사였지만 저를 울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귀국 후 저는 인천공항의 자동문을 다시 통과했습니다. 그 문을 처음 지났던 1년 전,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긴장으로 굳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같은 문을 당당히 걸어 나왔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진 씨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고맙습니다. 대전의 작은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아무 일정 없이 휴식을 취했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을 때면 종종 과거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손을 떨던 청년, 전쟁의 포연 속에서 악보를 잃어버린 소년, 그리고 오늘 무대 위에서 연주를 마친 성인이 된 저 자신까지.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의 배경에는 항상 한국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몇 주 후 NGO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리아 씨, 대전 문화센터에서 초청 연주회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 공연은 전쟁 난민을 주제로 한 국제 교류 행사였고, 제게는 다시 피아노를 통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할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음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그저 진짜 감정이 담긴 연주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저는 조명이 비추는 무대 위에서 조용히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주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함께 써준 기록이기도 합니다. 첫 곡은 쇼팽의 녹턴,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작곡한 자작곡이었습니다. 그 곡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다시 숨을 쉬다 브리드 에그 AIN. 연주가 끝난 후 무대 아래에서 한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피아노 칠래요. 선생님처럼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누군가의 삶에 음악으로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후 저는 자발적으로 한국 각지의 음악학교와 문화센터를 돌며 전쟁 난민, 다문화 가정 아이들 혹은 음악을 처음 배우는 이들에게 연주가 아닌 감정을 가르치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손기술은 없었지만 진심으로 음악을 대했고 그 진심은 곧 제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인으로서
피아니스트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생존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새기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전쟁은 제 손가락을 다치게 했지만 한국은 제 마음을 다시 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따뜻한 용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숨을 쉽니다. 이곳에서 다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아 한국에서 받은 희망을 음악으로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도 절망 속에서 다시 숨 쉬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부디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기적의 무대가 되어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 피아니스트 일리아 로마넨코